전주와 호남 내 차별을 이유로 전북목 찾기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전북 일당인 국민의당이 이를 소지역주의로 몰아붙여 논란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0만 시대가 반갑지만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발된 구제역에 항체조사 상시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백신 논란도 없애고 농가도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의당의 전북목 찾기 비판이 논란입니다. 호남 속 전북 차별을 바로잡자는 요구를 소지역주의로 낙인 찍어버린 겁니다. 전북목 찾기에 공감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호남 분열책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하진 지사는 연초부터 전북목 찾기를 강조했습니다. 호남 내에서조차 차별을 받아온 전북의 낙후 탈피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는 새로운 균형 발전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호남 중에 장차관이라도 하나면 호남은 다 대접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방식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반면 전주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며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전북목 찾기를 소지역주의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서 소지역주의를 추구하려고 하는지 대통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나온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호남이 아닌 전북 별도 권역을 인정해야 한다며 전북목 찾기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북을 앞으로 별도의 권역으로 우리 경제 면에서나 또는 인사탕평의 면에서나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출신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문 전 대표의 발언을 호남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남과 전북을 나누어서 서로 별개로 접근해 나가는 것은 전남도 죽이고 전북도 죽이는. 전북목 찾기는 오랜 차별로 인한 낙후를 탈피해보자는 고육지책이어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의석에 칠화를 석권한 국민의당이 텃밭인 전북의 아픔을 외면하는 행보에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한 해 1,000만 명이 넘게 찾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지난 2001년 관광지 조성에 착수한 지 꼭 15년 만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후지만 전주 한옥마을은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전주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한옥마을 관광객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옥마을에서 휴대전화나 SNS 사용 인구 중 전주시 거주자를 제외한 외지 방문객 수가 1,066만 명으로 2015년보다 10%가량 증가한 겁니다. 기지국 데이터를 통해서 방문객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거주민들의 데이터는 제외해서 20대가 전체의 5분의 1을 넘겨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로 30, 40대가 뒤를 이었으며 50, 60대도 150만 명이 방문해 연령대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도심 속 700여 채 한옥에 실제 주민들이 살며 전통을 이어가는 한옥마을. 술박물관 등 볼거리와 다양한 전통체험 등이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 많이 없어서 애들 풀어놓고 먹을 것도 좋은 거 많고 맛집도 구경하면서 다니기 편한 것 같아요. 젊은 관광객들에겐 다양한 먹거리와 한옥마을만의 독특한 체험도 큰 재미입니다. 한복 체험 인증샷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철도를 타고 여행하는 대학생 네일러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한복도 대여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추억 남기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 전통과 기품이라는 가치에 재미를 추구하는 관광객의 두 가지 욕구를 만족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예스러움들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근대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동 성당이라는 곳이 있죠. 옛스러운 것들과 현대적인 것들의 조화, 그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고 1,000만 관광으로 한옥마을 매출은 하루 평균 약 3억 원, 연간 1,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처럼 한옥마을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지만 과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과도한 상업화는 정체성 시비까지 불렀는데 전주시는 여전히 외형적인 성장에만 관심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영희 기자입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태조로입니다. 인도를 점령한 각종 먹거리 노점상들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고 최근에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불법 게임 시설까지 난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행자 사이를 위험스럽게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위험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기대한 관광객들은 실망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실망하긴 했어요. 여러 가지 볼거리보다 먹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애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여주려고 왔는데 전부 먹거리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관광객 수는 정점에 이르렀지만 둘러볼 공간은 한정돼 있고 지나친 상업화로 포스트 한옥마을에 대한 주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과도기적 현상인 건지 이 성공을 어떻게 확산시켜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인식이. 전주시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해 파리나 로마 같은 도시로 만들어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전주시는 한옥마을 맞은편인 이곳 서학동 예술마을을 제2의 한옥마을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가명 복원과 동학 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선미촌 문화재생 등 구도심 100만 평을 100가지 색깔로 꾸미는 아시아 문화 심장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덕진공원, 아중호수, 종교 역사문화도시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자원은 스토리텔링을 잘 엮어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외형을 갖추는 것보다 내실 있는 컨텐츠를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항체 형성률과 무관하게 발생한 구제역에 농가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항체 조사를 상시화해 물 백신 논란부터 해소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의 한우 농가는 항체 형성률이 5%에 불과했습니다. 반경 500m 내 농가들도 평균 31%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았고 반면에 한우 농가들은 물백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농가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도 항체 형성률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점. 전라북도가 지난해 실시한 표본 검사는 4,500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그 상황을 농가들한테 돌려주면 다시 보완하는 그런 백신을 또 추가할 수 있고. 축산 농가들은 구제역이 재발한 뒤 현재 임시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도축장의 항체 검사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은 표본 검사만 해왔는데 구제역이 발생한 뒤로는 소는 모든 개체를, 돼지는 농가별로 10마리를 검사한 뒤 도축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검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낮을 경우 농장 검사가 들어가요. 확인 검사가. 그래서 농장에 가서 16두씩 농장별로 체열을 해가지고. 문제는 부족한 인력과 마리당 6,000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의심 신고가 일주일째 없는 가운데 최근 도축장의 항체 형성 조사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와 구제역 사태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는 2년 연속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김제 용지 축산 밀집단지의 시설이 열악해 가축 전염병에 취약하다며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오늘 정읍을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건의했습니다. 김제 용지에는 64군데의 산란계 축사가 모여 있으며 지난 2008년 이후 AI가 3차례 발생해 지금까지 살처분 보상 등으로 1,68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전라북도가 동계체전에서 또 4위를 달성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룬 값진 성과이긴 하지만 19년째 4위에 갇혀 있을 정도로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올해 동계체전에서 전북은 59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4위를 기록했습니다. 19년 연속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성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전북은 547점을 따냈는데
3위인 강원과는 400점 가까이 벌어지지만 5위인 부산과는 70여 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전북은 단 한 명의 선수도 출전하지 못할 정도로 저변이 열악합니다. 초등은 105명이 출전했지만 중고등부는 30여 명에 그칠 정도로 선수층이 엷은 점도 전북 동계 스포츠의 한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연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충분히 팀 창단에 고민을 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부족한 시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주 빙상경기장에서 훈련하는 쇼트랙과 아이스하키, 피겨와 컬링이 시민 강습 등을 피해 지하 아이스링크에 몰리다 보니 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빙질에 민감한 컬링은 지난달부터 짐을 싸 태릉에서 훈련했습니다. 전주에서는 이제 아이스가 그렇게 고르지 않기 때문에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한계가 있죠. 전북이 국내 스포츠 강자의 면모를 유지하고 1년 뒤 평창올림픽을 포함해 세계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장수경찰서는 천연기념물 수달을 밀렵한 48살 오모 씨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8일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수달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잡는 등 야생동물 5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도 천년 밀레니엄 파크와 새만금 신공항, 금융 허브타운과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 등 11가지를 전북 지역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밀레니엄 파크는 전라도 개도 1000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기념공원 형식으로 전주 종합경기장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늘 무주 태권도원을 찾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추진 상황과 경기장, 숙박시설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는 6월에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전 세계 170여 국에서 1,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팜 시설을 구입하거나 신축, 증개축할 때 농가당 최대 50억 원을 연리 1%의 저리로 대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금도 연리 1.5%로 대출이 가능하며 컨설팅을 통해 농장 설계와 운영, 원가 절감 방안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임실군은 다문화 16가정에 친정 방문이 가능한 항공권을 전달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친정 나들이 지원은 임실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고국에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주 여성에게 왕복 항공료와 현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전주시 중로송동의 한 주택에서 내연 관계로 추정되는 58살 남모 씨와 48살 이모 여인이 숨져 있는 것을 라 씨의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 놓인 유서와 현장 상황을 근거로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투다 라 씨가 내연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회사 차량을 훔친 37살 김모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일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 200만 원을 주지 않자 익산시 춘포면에 위치한 공장에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1톤 화물차 한 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천여 명의 공무원이 전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오늘 연수원 대강당에서 합동 입교식을 열고 올해 3급부터 6급까지 지방공무원 7,600여 명에 대한 장단기 연수를 진행합니다. 전북 이전 4년차를 맞은 연수원은 교육생 대상 전북 투어 등을 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